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반사 시간입니다. 와우. 네. 와, 간명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수능 국어의 최신의 출제 경향 트렌드를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김희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옹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가 한번 기왕이 한 거니까. 순서 바뀌니까. 알겠어요. 지금 순서를 바꿨군요. 인사하는데 순서 바꿨거든. 그러셨어요? 진행자 민우입니다. 시키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올가교육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고1, 2 학생들이죠. 내년 내후년에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시간이 있죠.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수능이 바뀌는 거는 확실하고 제 생각에는 번복은 절대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향대로 학습 방법을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고1, 고2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지문부터 먼저 푼다거나 하는 풀이 순서로 뭐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수능이 바뀌면 사실 전략도 별 의미가 없고 뭐 풀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도 의미가 없고 되게 본질적인 국어 실력이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국어 실력이라 하면 독해 실력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고전시가 원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지식을 어느 정도 아느냐도 다 포함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렇게 조금 밑바닥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수학이랑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래서 1, 2학년,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라면 진짜 뭔가 이렇게 쌍끌이 그물이 끄는 식으로 밑에서부터 쫙 다 끌어서 빼놓는 것이 없게끔 공부를 해야만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학습량은 무조건 느네요. 네, 학습량은 들죠. 포기할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근데 저는 1, 2학년들은 약간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졌다라는 그 워딩 하나만 딱 놓고 아이들이 판단했을 때 좀 학습에 대해서 좀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네. 애들은 간단 단순하잖아요. 수능 쉬워졌대.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돼. 뭔가 천천히 해도 돼. 우리 과탐이 그렇거든요. 과탐은 나중에 6편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라는 인식들이 고3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1, 2학년들 같은 경우 지금 선배들이 이제 올 수능에서 국어가 분명 쉽게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론에 어디서 계속해서 분석해서 얘기해주고 수능은 이제 쉽게 출제된다. 그러면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이들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제일 좋은 거는 올해 수능이 나오면 11월에 나오면 그걸 그죠. 풀어서 원점수를 보지 마시고 등급을 보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네. 원점수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네, 상대평가 거죠.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인데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범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전, 문법, 그다음에 현대소설, 그다음에 교과서의 지문들, EBS 지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다양하게 읽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낱낱이 훑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특히나 글이 길어질 때는 긴 지문을 읽는 능력이 있으면은 됐죠. 근데 글이 짧아질 때는 함축된 형태에 대한 내용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글이 길면 길수록 공부를 좀 하고 감각 있는 학생이 유리해요. 근데 글이 짧아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이 내용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걸 갖다가 또 난이도가 쉽게 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 틀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수능의 성격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문제를 쉽게 낼 거다, 어렵게 낼 거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 했을 때
쉽게 내도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가 이 상황에서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하나하나의 지문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수능이 쉽든 어렵든 현재 고1 학생들의 수능을 대하는 태도는 100점을 향해서 꼼꼼히 공부하는 태도 이걸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조금 어휘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에 가면 하루에 어휘를 50개 정도씩 외워오라고 시켜서 그걸 이제 계속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고1 학생들이 처음 이제 고등국어를 접할 때 아무래도 뭐 고전 시가나 아니면은 문법이 되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약간 기초 어휘 같은 거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그 수능 독서 지문에 쓰이는 어휘를 조금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 지문에 있는 모든 어휘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어떤 어휘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면 거기서 그 어떤 어휘의 의미를 추측해야 되니까 계속 그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의미 파악도 되게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돌리는 건 물론 좋은데 기출을 반복해서 볼 때 조금 어휘의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고1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1 같은 게 교과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네,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희선 원장님 말씀 전에도 했지만 사실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선생님들 다 자체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고등국어 과정을 되게 충실히 더 다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맞나요? 기초를 잘 다지는 거는 중요하겠죠. 근데 그 평가원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정부가 얘기한 교과서 내라는 것이 사실 학생들이 그냥 그 워딩을 들으면 교과서 내? 내가 배우는 교과서 내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텐데 본인이 교과서를 배운 그 내용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판사가 워낙 많기 틀리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내 교과서만 공부하면 된다로 방향을 잡으면 그게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공부하는 것도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과거 굉장히 오래된 기출부터 쭉 훑어나가면서 어떤 어휘가 쓰이고 이 어휘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이 어휘가 들어갔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약간 글을 정말 읽는 방법부터 엄청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야 되고 글을 읽는 방법을 다 배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발문 유형이 출제되는지를 미리 좀 봐야 되겠죠. 그냥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추론적 이해를 물어보는 건지 뭐 비교하기를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재별로 뭐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도 네. 뭐 이제 뭐 출판사라고 표현하지 말고 천재 교육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18종 문학 교과서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아마 네,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예요. 예? 백인의 지혜와 더불어 18종 문학 교과서 두 권이 사실은 이 국어 참고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18종 문학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다 모아놨었잖아요. 18종 교과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의미가 없죠. 내 교과서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의 수능 공부랑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교과서 외라고 하는 개념은 학력고사처럼 교과서가 하나일 때나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걱정일 때. 네. 예, 지금의 시대에서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게 되면 2학년은 문학과 문학에 독서. 네, 문학에 정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1학년 때부터 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막 단기간에 하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독서를 만약에 한다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학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갈래를 좀 나눠서 네. 봐야 되겠죠. 네. 거기서도 뭐 문학 쪽에서도 고전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학은 예전 그 수능, 그러니까 벌써 예전이 됐네요. 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뭐 어떤 갈래의 특성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문을 내가 독해를 하고 그 지문 내에 있는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지금 수능이 이렇게 자꾸 교과서를 강조한다면 교과서 내의 개념을 몰랐을 때는 조금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교과서 내의 개념을 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선택지에 반영하는 걸 되게 지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약간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린다면 교과서 내에 제시된 문학 개념이 선택지에 다 녹아 들어갈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문학 개념어를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대비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고1 때 문법이 나오잖아요. 네, 문법은 사실 중2 때부터 학생들이 네.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는데 내신에 들어가는 거는 고1 때. 2학년 때는 잠깐 또 그게 이제 빠져있고. 학교별로 조금 다르고요. 네. 2학년 때 언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쵸. 이제 네. 그걸로 미리 갖고 와서. 네네. 그러면은 고1 때 배웠던 문법과 고3 때 선택해서 배우는 언매에 나오는 문법이 뭐 이게 연장선인 건가요? 네, 연장선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고3 때 뭔가를 배운다 해서 그것이 고1보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고1 문법에 중세 국어가 되게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1 때 문법을 안 해놓으면 고3 때 그걸 다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네. 결국 고1 때 문법 네, 중요하다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최신 트렌드, 뭐 융복한 문제, 읽기, 쓰기. 그래서 언어의 어떤 사유 과정을 통한 논리성, 추론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던 트렌디한 출제 방향이 일단 한번 꺾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꺾인 거고 그러면 과거로 살짝 돌아가는. 네. 그렇게 되면은 국어 학습에 대한 어떠한 소재와 내용이 명확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학습에 대한 양, 그 다음에 질 이런 것들이 모두 동반돼야 되는데 이런 출제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결국은 100점을 향해 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 동반사항은 학습량이 늘어난다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 암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외워야 암기를 되죠. 해야 될 것이 네. 꽤 많아질 거기 때문에 뭐 네. 중세 국어 개념도 암기해야 되고 고전시가 어휘도 원문으로 낼 테니까 네. 암기를 해야 하고 왜냐면 교과서에는 원문으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성실하거나 암기를 싫어하거나 하는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수능이 네. 되겠죠. 일부는 또 외우기도 하고 또 네.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미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 격차가 좁혀지느냐 벌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아는 영역이 나왔냐 내가 모르는 영역이 나왔냐에 따른 유불리도 명확히 존재하는 시험이 된 거죠. 확실성이네요. 네, 확실성 확실성이 있게?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네, 앞으로 국어만세 좀 당분간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잠에서 깨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등이나 뭐 추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어 방송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야죠. 당분간 좀 모시고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반응이 핫할 겁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야 이렇게 똑 부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겠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현장에 있는 경험을 좀 이렇게 대화하듯이 듣는 것들도 좀 필요하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기여하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예, 또 대응해야 되는 거고 적응해야 되는 거죠. 예. 정책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네. 교육진담이 같이 함께 국어만세를 통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